경력직 면접 끝나고 나서 그 면접관 말 한마디, 표정 하나에 막 마음 졸였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? 그럼요. 저도 예전에 그랬는걸요. 특히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? 이 질문이요. 이거 혹시? 하고 잠시 설렜다가 좀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면접 합격 신호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. 그 출근 가능일 질문이 왜 결정적인 합격 신호가 아닌지,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할 더 강력한 신호는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실제 인사팀장님들, 또 이직 여러 번 해보신 분들, 헤드헌터, 커리어 컨설턴트 아주 다양한 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거라 좀 현실적인 통찰이 많아요. 오, 그렇군요. 많은 분들이 그 출근 가능일 질문에 좀 설레시는데 이게 사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, 그리고 면접관이 이 사람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따로 있다는 걸 오늘 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맞아요. 저도 사실 그 질문 예전에 듣고 좀 설렜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왜 100% 합격 신호가 아닌지 알겠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뭐랄까 그냥 다음 단계 진행하려고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자랑 좀 일정을 비교해 보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네, 그냥 정보 수집 차원일 수 있는 거죠. 면접관 마음이라는 게 사실 면접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질문 하나만 딱 믿고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물론 관심이 있다는 표현일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게 최종 합격 결정 이거랑은 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거죠. 오히려 오늘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딱 강조하는 게 있어요. 더 강력한 신호. 오, 그게 뭔가요? 바로 면접관이 그 평가자 모드를 넘어서서요. 지원자한테 회사를 막 적극적으로 영업하기 시작할 때입니다. 영업이요? 회사를 판다. 재밌는 표현이네요.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네, 예를 들면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요. 면접에서 질문하는 거 있죠? 그게 좀 줄어들어요. 질문이 줄어든다? 네, 대신에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건지,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뭔지 이런 걸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. 오, 그리고 또 회사 문화가 어떻다, 복지가 뭐가 좋다 이런 장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막 어필해요. 마치 당신이 벌써 우리 팀원인 것처럼요. 아하, 약간 우리 회사 좋으니까 꼭 와라.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당신이 만약 합류하게 될 팀 분위기나 프로젝트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런 걸 자세히 소개해 주거나 또 반대로 당신이 하는 질문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면접관이 나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나를 설득하려는 입장으로 바뀌는 그 순간. 맞습니다. 그게 바로 면접관이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이 사람 마음을 얻어야겠다. 그래서 회사의 매력을 막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는 거죠. 면접의 주도권이 평가에서 영입 설득으로 넘어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. 여기서 아까 헤드헌터 자료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서 좀 더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었나요? 네. 그거 중요한데요. 특히 헤드헌터 분들 자료에서 나오는 건데 면접관이 당신의 그냥 과거 경험만 묻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 회사에 오신다면 지금 우리 팀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?와 같이 좀 구체적인 미래 역할, 기여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요. 그건 정말 다르네요. 네. 이건 그냥 회사 자랑하는 걸 넘어서 당신을 이미 우리 팀의 잠재적인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. 당신 능력을 실제 우리 문제에 한번 대입해보는 거니까요. 와, 그건 정말, 강력한 신호겠네요.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짜 같이 일하고 싶다는 뜻이니까요. 그럼 반대로요, 우리가 면접에서 이런 긍정적인 신호, 면접관이 회사를 막 영업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좀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원자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을지, 그런 액션 플랜 같은 것도 자료에 좀 있었나요? 네, 있었습니다. 여러 자료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방법인데요. 당신의 핵심 역량 있잖아요. 이걸 그냥 저 이거 잘해요, 저거 잘해요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. 네. 이 회사가 지금 겪고 있을 만한 문제나 아니면 목표 달성, 여기에 내 역량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성과 경험이랑 딱 연결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냥 자랑이 아니라 연결점을 찾는 거군요. 그렇죠. 저는 이런 걸 잘합니다. 이걸 넘어서 귀사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이런 경험이 딱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. 그리고 또
회사랑 산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정말 여기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. 이런 진정성 있는 열정도 중요하고요. 단순히 그냥 준비된 답변만 술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지금 상황과 나의 강점을 딱 연결시키는 그런 통찰력, 그게 핵심이군요. 듣고 보니 자신감 있으면서도 또 잘 듣는 태도는 뭐 기본이고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주 정확해요.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당신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면접관이 우리 회사 이런 장점이 있지, 우리 비전이 이거지 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. 질문을 통해서 면접관이 회사를 설명하게 만드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게 바로 면접의 주도권을 내가 평가받고 있구나. 이 입장에서 같이 미래를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 파트너 관계로 살짝 바꾸는 방법 중 하나죠. 한 컨설턴트 자료 보니까 좋은 질문은 면접관이 당신을 단순한 후보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동료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요. 면접에서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? 이 질문 하나에 너무 기뻐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면접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사의 매력을 막 어필하면서 당신을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, 특히 당신이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합격 신호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다음 면접에서 꼭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. 물론 면접 결과라는 게 여러 변수가 있으니 절대적인 건 없어요. 하지만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이런 신호들을 좀 이해하고 면접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. 면접관이 당신에게 회사를 팔도록 만드는 걸 넘어서요. 당신은 면접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떤 태도와 질문으로 이 사람 진짜 같이 일하고 싶다. 이런 느낌을 면접관 마음속에 깊이 심어줄 수 있을까요? 단순히 능력 있다. 이걸 넘어서 함께하고 싶은 동료라는 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면접에서 좀 더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